네, 오전장 종합 브리핑해 드립니다. 아까 선물 음성방송 채팅 여러분들 올려드렸듯이 275짜리 콜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1.2 가면 챙기라고 그랬죠. 아까 고점은 1.5가 넘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선물이 275를 돌파해 줘야 됩니다. 현재까지 고점이 274.3이고요. 지금 시가상위 종목들 에너지 한번 보세요. 아직까지 미흡해요. 시가상위 종목들 에너지 보시면 플러스는 둘 다 낮지만 플러스 삼성전자 50원, SK하이닉스 400원, 그리고 매매 에너지 보시죠. 아까 살짝 매수로 됐던 현물이 매도로 살짝 바뀌었습니다. 133억. 선물도 뭐 왕창 들질 않아요. 그냥 500억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지금 시간대 상해 증시 한번 보시죠. 상해 증시 오늘 이제 내일 아침이면 이제 다 모든 게 확인되겠죠. 결과가. 그런데 이 결과에서 우리가 또 고민하는 게 뭐예요? 변동성 고민하잖아요. 누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 그럼 상해 증시는 오늘 2650을 하단을 잡고요. 그 다음에 상단은 뭘 잡아야죠? 50씩 올려요. 2700. 그럼 오늘은 2650과 2700 사이에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보자고요. 오늘 하루 종일 요 에너지에 따라서 또 연동된 알고리즘이 어떻게 전개되나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약보합에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4.97. 그러니까 오늘 선물로 275를 돌파하려면 얘가 2700 방향으로 가줘야겠죠. 요거를 옵션 매매하신 분들은 옆에다가 1분 차트 여기다 같이 띄워놓고 같이 보세요. 그래서 에너지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다가 그 미국 중간선거 결과 나오는 사이트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실 분들 보시는데 저는 그냥 의미 안 두겠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미 시장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금 기승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 시장은 땡기게 돼 있다. 지금 그 구조로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그냥 막 도와주면 여기서 100포인트 더 올라가는 거고 안 도와주면 한 50포인트에서 마무리되는 거고 요렇게 11월 달 말까지 한번 체크를 해 보죠. 그 사이트는 바로 여기 보시면 시간 연결고리 그 다음에 미국 사이트 보는데 누가 이기나 그거는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눈치 보고 있는 사이클에서는 이제 그냥 가두리겠죠. 그러니까 272 하단 275 상단. 오늘은 그러면 이제는 가두리입니다. 상해 증시가 확 올라가지 않는 한. 그러면 이제는 옵션 매매하신 분들은 아침에는 순간적으로 100%짜리가 나왔다면 이제는 30%짜리 게임 하는구나. 짧게. 그러니까 아까 콜 1.0에 사서 1.2 정도 오면 챙기고 뭐 요정도 게임. 그러한 그 안타 게임 갖고 이제 시장을 조절해 봐요. 그리고 272를 깨야 풋에서 큰 게임이 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72를 깨는 공격이 나오면 오히려 깎으로 내일 하루 남았으니까 풋 270짜리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날개 피기 그냥 그 정도의 에너지로 전략을 짜서 조절만 해 보시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날은 어떤 전략이 나옵니까? 주인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큰 그림은 11월 달은 쇼 커버링한 거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11월, 12월은 저는 선물 기준으로 최대 280까지 올리는 그림으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일단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 근데 플러스가 강했다가 눌러요. 또 상해 증시도 눈치 봐요. 결과는 내일 나오니까. 그러면 오늘은 주인 있는 종목들만 조절하는 날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들이 주인이 있느냐를 이런 때에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종목, 등락 종목들 중에 코스피 200 종목 어떤 게 상승하나, 그리고 옆에 그래프를 하나 띄워 놓으시고 같이 한번 보시죠.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나. 그래서 오늘은 파생은 이제부터는 그냥 단타 매매만 하는 구간이고요. 아침에 순간적인 큰 게임 한번 나왔습니다. 그냥 가두리 272 하단 274.5 상단, 그냥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지금 등락 종목 중에 오늘 어저께는 만도 같은 게 오늘은 한전 KPS 한전 기술이네요. 이게 여러분들 한전 기술도 제가 여러분들 역발상 전략 이런 거 사놓으면 손해 안 봅니다 라고 그랬어요. 121선 한번 돌파할 때니까. 그러면 이렇게 박살난 종목들이 121선이 지금 얼마입니까? 한 24,000원 정도 돼요. 그럼 저점이 요번에 얼마예요? 17,700원까지 빠졌습니다. 옆으로 긴 가격은 2만원에서 많았어요. 2만원 단에서 옆으로 긴 기간이 많았고요. 제가 22,000원 돌파할 때까지는 대응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실제로 2만원에서 22,000원 근처까지 갔다가 요번 10월달 급락에 얘는 17,700원까지 갔다가 지금 그걸 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럴 때 잣대가 필요한 거예요. 요런 것들은 약간 중저가 옐로칩이고 그 다음 낙폭 가다주고 지금 정책의 마이너스 에너지, 한전 KPS, 한전 기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에 엮여야 탄력받는다고 그랬죠? 전에 북방에 엮여야 탄력받습니다. 탈원전 정책 갖고 이렇게 박살을 냈으니까 북방 관련해 갖고 뭐 서전기전 같이 뭐 또 이쪽 관련돼서 북한의 노후화된 전력 설비 구조 이런 것들과 연결되면 또 현대 엘리베이터 같이 되는 거죠. 현대 로텐 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에너지 확인은 38.2와 61.8 에너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떨어진 거에 반도 기대 안 해요. 이거면 한 3만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 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21선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는지만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매 잣대로 여러분들 설정해 드린 에너지 보시면 홈페이지에다가 여러분들 보세요. 한전 기술 올려놓은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전 기술 저점에서 38.2라는 수치, 그러니까 38%도 상당한 에너지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얼마인가 한번 보세요. 24,000원입니다. 24,000원. 그러면 지금 2만원에서 24,000원 가려면 대충 20%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24,000원부터 얘는 그리고 61.8 수치 보세요. 28,000원. 여기를 동그라미 거놓으세요. 여기를. 시간을 맞추지 마세요. 시간을 맞추지 마세요. 24,000원에서 28,000원 사이 왔을 때 내가 보유한 걸 한번 팔아보는 거예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24,000원에 한 20% 팔아보고 그 다음에 1,000원 단위씩 끊을지 500원 단위씩 끊을지는 여러분들 각자 스타일대로 정하는 거예요. 이런 중저가 옐로칩은 요번에 38에서 61.8 요 사이의 에너지가 나와야 늪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는 에너지가 이 정도 나와야 됩니다. 요게 하나 보는 거고요. 또 우리의 시간여행 대장주인 녹지자 랩7요. 요번에 녹지자 랩7 급락할 때 그냥 쳐다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공 세신 분들은 7만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들은 세력주고 대장주고 사모펀드 종목이니까 그냥 잔파돈 무시하시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럴 때는 그냥 몸에 힘 빼거나 오히려 급락 시에 오히려 제가 최악에는 3한테 그 3자 보이면 더 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상승 파동을 이용하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제법 좀 오릅니다.
근데 우리가 전략화 시킬 때 이런 종목은 61.8 우리가 61.8 수치가 얼마인가 보세요. 63,000원입니다. 더블이 얼마예요? 78,000원. 그래서 얘는 61.8과 100을 박스 그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은 물량 늘리기 이거 그리고 제가 6만원과 7만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저 꼬리 달린 자리죠. 여기에 100%도 아니에요. 내가 이게 1000주 있어요. 500주 갖고 물량 늘리는 거예요. 50주라도 늘리는 거예요. 100주라도 늘리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뭐 한 6만원부터 어디 점 찍을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유한양이 28만원, 29만원까지 갈 때 제가 27만원을 데드라인 잡으라고 그랬죠. 깨면 끊어갖고 밑에서 다시 사라.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 날 얘기해 드릴게요. 6만원부터 7만원 사이에요. 그날 거래량, 그 다음에 재료,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됩니다. 만약에 기술수출 또 왕창 해갖고 하면 그 다음날 해야죠.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하락각도에서 상승각도에서 얘가 저는 시작은 저기 9월달에 대량 거래해갖고 꼬리 달린 자리 이거를 몸통으로 치고 나가는 날이 얘는 시작입니다. 호흡이 달라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시면서 오늘 좀 올라왔다고 해서 요거 치고 바꿔야 됩니까 할 때 그냥 무시하세요. 떨어질 때도 무시하고 올라갈 때도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료가 아직도 나온 거 없어요. 제가 바라는 재료들 아직 그 녹샤셀은 전에 한번 해갖고 3만원짜리를 83,000원까지 급등시켰죠. 그런 에너지가 얘도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제법 오릅니다. 근데 이거 갖고는 그냥 대응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한 각각의 종목마다 잣대를 거놓고 전략을 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파도를 타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멀티 캠퍼스는 저는 이건 연봉으로 본다고 그랬죠. 저는 이 종목 이재용 부회장이 전 10만원 이상 만들 것 같아요. 뚱딴지 같은 믿음이 뭐가 어디에서 근거하냐. 그런데 제가 이 기업을 탐방하고 조사하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시절에는 삼성 SDS고요. 저는 이재용 부회장 시절에는 저는 이 멀티 캠퍼스, 간단히 얘기해서 얘가 삼성 이건희 회장의 그 국정원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이 있으니, 그리고 이 가치 높이는 거는 얘네들 입장에서 쉬워요. 때가 아직 안 됐을 뿐이죠. 그래서 이건 품절주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으로 보세요. 저는 이거는 부산산업 같은 파동이 연봉으로 나오는 거 같은 에너지 나올까지. 그래서 제가 멀티캠퍼스는 일정 부분 해놓고 10만원 선을 딱 거놓고 1년에 한 번씩 보라. 누구랑 합병시키는지 뭐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좋은 거를 여기다. 옛날 이건희 회장 시절 때 호텔 신라, 호텔 신라를 공부해 보세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요, 2004년 5년 시절입니다. 호텔 신라. 제가 이때 호텔 신라를 어떤 얘기 했냐면, 여러분들 호텔 신라, 그때 이부진 씨가 상무였어요. 이건희 회장님이 손잡고 막 그러니까 갔다 해서, 그때 제 구도가, 이부진 씨한테 한 100조 만들어 갖고, 넘겨주는 작업을 할 것 같다. 그러면 호텔 신라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매출이 3천억 밖에 안 되는 회사였습니다. 호텔 신라가요. 매출이 3천억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조단위 만들,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삼성물산도 넘기는 그런 구도였습니다. 삼성물산도 넘기는. 그래서 그 삼성물산에 이건희 회장님이 옛날 자동차다 망할 때 측근들을 글로 보내요. 그리고 이 부진이 좀 밀어라. 왜냐면 그 이재용 라인과 그쪽과 연결된 이해 집단이 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물산도 넘기고 삼성물산에 이사직도 주고 하면서 그런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호텔신라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2004년 5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이 주가가 2004년 5년도에 여러분들 그때 호텔신라가 10,000원도 안 됐어요. 10,000원도 안 됐다고요. 그런데 얘가 얼마까지 갑니까? 2014년도까지 14만원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식이라는 게 이런 큰 에너지를 타셔야 돼요. 제가 바이오가 이런 에너지가 이제 10년 안에 나옵니다. 뭐 템버거 이상의. 그런데 이런 거를 그냥 치고받고 한다? 이것도 치고받고 하신 분 계세요. 아우 야 7,000원에 샀는데 2만원 가서 와우 하고 파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결론은 뭐예요? 매매 안 하고 그냥 갖다 얘기해서 10년 들고 있신 분이 최고예요. 근데 이게 어디부터 삐끗해요? 2014년도에 10월 달에 5월 달인가요? 5월입니다. 5월 4일 날 이건희 회장님이 쓰러지신 거예요. 신공경색으로. 그래서 식물인간 되신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2014년도에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그때 이학수 그 관련된 분들과 연결된 이재용 그리고 거기에 모간 스탠리나 JP 모간이 붙었다고 전 봅니다. 거기 작업이 들어가면서 삼성물산의 이부진 관련된 사람들 다 그냥 쳐요.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때 어떤 얘기 나오고 호텔신라도 인수하자는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삼성물산 그때 삼성 SDS 에버랜드 여러분들 10조 짜리를 그때 기억 안 나십니까? 10월 2달 만에 2번 연속해서 상장시켜요. 이게 삼성파워 갖고만 되겠어요? 모든 그 정치권 그 다음에 또 실무자들 간의 여러 가지 에너지가 다 합의가 돼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2014년도에 정부 색깔 그 다음에 그때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쓰러지시고 이재용 부회장 체제 가면서 거기에 뒷그림자가 저는 이학수 씨 같아요. 그러면서 JP 모간 스탠리 애들 같고 그러면서 10조짜리를 상장시켜서 지금 그 스토리텔링은 지금까지 이제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다 그 개인 뭐랄까 집사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찌라지에 어떻게 도냐면 이학수 씨 잘린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뭔가 그때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손을 끊게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시니까 오히려 이해 집단이 이제 에버랜드 상장 뭐 상장하면서 그 다음부터 기하급수적 속도가 나오고 그 후유증이 지금 삼성물산 에버랜드 합병 비율 그 다음에 또 국민연금 뭐 여러가지 이런 것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부진 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절치부심하겠어요. 아버님 쓰러졌지 자기 우군 없었지 그분 그때부터 이부진 씨 전략이 어머님한테 잘하는 겁니다. 홍라희 여사. 그리고 오히려 현대 쪽에 그 친한 오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 친오빠보다 정의선 부회장하고 더 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그림자가 밀어주면서 호텔신라하고 현대백화점하고 여러가지의 또 이렇게 시너지 효과들 용산에 만들고 등등 이런 것들 다 투자 역사에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이 주가의 에너지가 이런 그 나라의 어떤 나라의 왕국, 어떤 흥망성쇠, 그 인물들, 거기에 주변 사람들 이런 것들까지도 다 보는 게 복잡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붙방과 이제 면세점을 해서 호텔 신라 이부진 씨 제가 이걸 왜 자세하게 설명하냐면 여러분들 호텔 신라 지분 구조를 한번 보세요.
지분구조. 여기에 이부진이라는 이름이 찍혀있나 보세요. 이부진. 아니면 그와 연결된 뭐 삼성생명이 이부진 씨가 갖고 계시든지. 마치 이재용 씨가 이름 없어요. 근데 삼성물산 합병한 게 삼성생명, 그 다음에 이게 삼성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후계구도가 다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삼성물산 합병하면서 이제 삼성그룹은 후계구도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부진 씨 입장으로 보세요. 제일 답답하시다고요. 지금 삼성생명도 그렇고 지금 호텔신라의 대주주가 누구예요? 블랙록 펀드하고요. 블랙록 펀드. 그 다음에 딱 열어봐요. 열어보세요. 삼성생명이 7% 갖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5% 갖고 있고 국민연금이 12% 갖고 있고 국민연금이 밀어주지 않는 한 이거 다 이재용 씨 거예요. 호텔신라. 그러니까 이제 믿는 건 누구예요? 믿는 거는 홍라희 여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혼을 하십니다. 뭐 여러 가지 이혼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자가 이혼한다는 거는 이제 자기 이름으로의 주체를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임씨가 아닌 이씨. 그러면 나는 이제 나중에 그 이부진 씨 아드님도 이제 개명할 거라고 실질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제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지분 갖고 오냐 싸움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호텔신라는 구주는 누르고 이 호텔신라 우선주 작업을 할 거다라고 제가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담보는 이부진 씨가 갖고 있는 옛날 에버랜드 지분하고 삼성 SDS 지분이 될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업의 어떤 가치 분석이 아니죠. 어떠한 후계구도의 지배구조나 왕국이 어떻게 넘어가고 흥망성쇠가 어떻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이부진 씨 입장에서는 홍라희 여사가 간단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분이 사망하기 전에 확실히 이거를 잡아놔야 돼요. 그 작업이 한번 있을 거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인적 구성의 지배구조 개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삼성그룹 다니시는 분 보시면 요새 사람들이 갑자기 잘리고 갑자기 이동하고 막 이럽니다. 심지어는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 저 서초동 사옥 저기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것도 오히려 다른 걸로 자꾸 이동이 돼요. 뭐 심지어는 부동산 세계에서는 저거 매각설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멀티 캠퍼스라는 거에서 제가 호텔신라 이런 걸 투자 역사를 얘기했는데 얘가 간단히 얘기해서 제가 국정원이라고 그랬죠. 얘가 뭐 하는 회사예요? 뚜껑은 그냥 적성검사하는 교육회사입니다. 근데 이 적성검사 그 신입사원의 인적 정보들 빅데이터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우리 직원들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얘에다가 야 그 사람 사돈의 8촌 뭐까지 그동안 일어났던 인적사항 다 갖고 와. 그럼 쫙 뽑아갖고 갖다 주는 데라고요. 과거에는 SDS가 있어요. 얘가 하는 거라고요. 멀티캠퍼스. 근데 얘는 그 매출이나 자본금 단위나 갖다 해서 삼성 호텔 이건희 회장이 매출 3천억짜리를 조단위 만들 그 작업 쉬워요. 합병시키면 돼요. 좋은 걸 얘에다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 작업이 아직 한 번도 시작 안 했어요. 지금 발동 걸라고 뭔가 바뀌고 냄새들이 막 나요. 그래서 잔파도 무시하라는 겁니다. 얘가 잘못하면 현대건설 여러분들 우선주 파동을 한번 보세요. 현대건설 우선주 파동. 저는 이걸 기다리는 겁니다. 현대건설의 우선주 파동. 또 월봉으로 바꿔보고요. 현대건설 우선주 파동. 그거 언제 나올지 여러분들 아세요? 못 맞춰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저는 이런 에너지가 나올 때 현대건설도 그렇게 5만원까지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35만원. 이게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엔지니어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선 부회장 구축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요새 현대차 그룹 굉장히 나쁜 얘기도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외부에서 수혈하겠다. 인적자원. 순혈주의를 포기하겠다. 이런 단어들을 잘 보세요. 정의선 간단히 해서 순혈주의 포기한다는 거는 정몽구 회장의 측근들 1세대 치겠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이제 내 세대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러한 에너지들. 근데 지분이 약해요. 그럼 갖고 와야 돼요. 갖고 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호흡을 바꿔야겠죠.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역사 공부하자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종목 질문이 있으니까 남선 알루미늄이 제가 2,000원 단 근처 오늘 반 정도 파세요. 남선 알루미늄은 예. 요거 판 거는요. KNN이나 이제 총선용으로 가요. 뭐 일신석재나 동양철관 요런 걸로 가십시오. 오늘은 반 파세요. 반 파세요. 나머지는 들고 가세요. 1,900원 깨지 않아. 요것도 지금 보면 이쪽 회장님 인맥, 연골고리 이런 것들 또 전라도 지역에 또 여러 가지의 개발 계획들 등등 뭔가 또 얘도 보시면 이거 남선 알루미늄 어떤 거 갖고 장난치나 보세요. 우선주 갖고 장난치는 거 끔찍하게 장난칩니다 요새. 우선주들이 이렇게 장난칠 때가 꼭 대주주에 뭐가 있습니다. 지금 구주보다 우선주 한번 눌러보세요. 얘는 얘기가 다르죠. 우선주 파동들. 순식간에 만원짜리를 3만원까지 올립니다. 거래량이 안 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호텔신라 우선주, 현대건설 우선주 이런 것들 우선주는 대주주하고 뭐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주를 이용해서 뭔가 보통주 전환시키는 그러한 작업들을 할 때 이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감각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원유는 하지 마세요. 구리하시고요. 원유는 60불을 지지하는지 깨는지 그냥 내년 1월 정도에 주문 주세요. 원유는. 이게 인플레이션, 미국의 금리, 금, 뭐 다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 아람코가 이번에 상장 연장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또 사우디가 미국, 터키, 러시아 이 복잡한 국제적 관계가 형성돼 있어요. 원유는. 그리고 툭하면 원유 잘못하면 달러 근본 체제를 사우디가 흐트러뜨릴 수도 있어요. 결제해서 위에나도 허용해주는 그러면 대판 난리 나겠죠. 여러가지 이런 구도가 2019년에 보이니까 원유는 55불 오면 살래요 저는. 60불에서는 해봤자 75불 요번에 못 가요. 그럼 70불에서 65불 사이에 갇혀있는 것 같고 뭐래요. 오히려 중국이 지금 얘네들 양적 완화 정책 폈어요. 그러면 상품의 수요로 구리가 더 낫습니다. 상해 증시 구리. 구리는 지금도 사세요. 그런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 볼 때 오늘은 이제 보시면 요새 우선주 장난 많이 친다는 거 상징적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바이오들은 이제 반드시 대장주가 나옵니다. 제가 대장주라는 건 옛날에 시작했을 때 네이처셀 갖고 10배 올리고 안트로젠, 신라젠 아직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왔어요. 지금 최근에 오스코젠 시도하려고 그랬다 유한양이 치고 나가지 못하니까 어저께 변동 준단 말이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또 코스닥 거래대금이 아직도 형편없어요. ETF가 안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사모펀드들은 땡기는 건 어렵지 않아요. ETF 들어와서 글로 넘겨야 돼요. 지네들 인맥들 이용해서. 그거 작전 아니냐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거 비일비재 해먹어요. 옛날엔 국민연금 갖고 해먹었는데 뭘.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노출이 돼야 돼. 그거를 제가 어떤 타임 잡는다고 그랬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0만원, 거래대금 7조. 이 수치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바이오의 시작은 거래대금 7조 나오고 코스닥이 10만원. 갖다 해서 코스닥 업종지수는 750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0만원이 지지되면서 그때 개별 종목 상한가도 막 치고 이럴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게 다 뭐 데드캣 바운드니 기존, 그때까지는 그냥 옵션 매매하시는 게 최고예요. 변동성장이니까. 그런 감각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또 내가 옵션 매매 안 하실 분들은 이런 한전기술이나 현대엘리베이터, 요번에 현대엘리베이터도 이제 현대엘리베이터도 오늘 자료 올려줘. 95,000원부터 이제 뭐 붙방 좋은 얘기 나오더라도 105,000원까지 일단 팔아요. 요번에 붙방 얘기 나오면 뭐 12만원까지 간다 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러면 저가주로 가겠습니다. 10만원에서 현대엘리베이터 다 팔아버리고 저가 투기 붙방주로 가겠어요. 그동안 움직이지 않은. 그러니까 현대엘리베이터는 요번에 75,000원까지 죽였죠. 그리고 지금 93,000원입니다. 이제 95,000원, 6,000원, 7,000원, 1,000원 단위당 한 10에서 10%씩 내놓으면서 105,000원, 요것도 잣대를 보시면 현대엘리베이터 잣대 한번 보죠. 요거는 안 올려드렸나? 현대엘리베이터는 요번 저점이 75,000원이니까요. 요거에 38.2%라는 61.8. 요거는 38.2에서 61.8 사이에서 대응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 요번 저점에 38.2가 얘가 38.2 떨어진 거에 한 반 정도? 38.2가 104,000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면 일단 다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북방에 연결되는 무슨 얘기들이 나오는지. 근데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이제 트럼프가 속도를 좀 얘기할 것 같거든요. 결론은 북미 정상회담은 내년에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이 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연말이나 연초 중에 북미회담 전에 서울로 오게끔 하는 거는 조금 부담이 있으니까 저는 제주도로 부를 것 같아요. 한라산 가자. 백두산, 한라산. 이것도 광고 이벤트나 어떠한 또 전세계 홍보하는 데는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또 풀어야 돼요. 뭐 세컨더리 보이콧도 여러가지 이런 노이즈도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은행은 구체적으로 협박을 받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있었고, 근데 트럼프 최종 사인을 안 했으니까 그냥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간 것 같고, 또 이란 제재 때 한국을 한시적이라는 게 무서워요. 한시적으로 뺐잖아요. 한시적으로 뺐다는 건 뭐예요? 다시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 3개월 정도의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방주는 그냥 단타 기술적인 감각으로 치고 빠지자, 요렇게만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실무적인, 비정치적인 뭐 말라리아, 사료, 오늘은 거기 남북 고위급 회담 사료 쪽이 좀 오늘은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정책 관련주에서는 지금 코나이도 움직이는데 저거는 한탕 해먹은 주식이에요. 저거는 한탕 해먹은 주식입니다. 코나이는. 그러니까 어떤 거는 한탕 해먹어갖고 저기 뒤풀이 파동하는 종목인지, 코나이는 저는 이거 팔아먹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얘네들 한탕 해먹은 종목이고 새롭게 하는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종합은 좀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는 종목들의 목표 올 때까지 잔파동 무시, 그 다음에 오히려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서 뭐 한전기술, 한전 KPS의 단타 영역, 그 다음에 현대엘리베이터의 단타 영역,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목표 단가 올 때까지 그냥 담금질 훈련, 또 세력주의 전략, 동전주의 전략 다 차별화를 두면서 전략을 짜보죠. 일단 내일 결과치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저는 이 시장은 기승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고 떨어진 거의 반, 그냥 간단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떨어진 거의 반, 일봉으로 바꿔보면 여러분들 떨어진 거의 반, 그냥 이유 없어요. 이 프로그램 하는 애들이 그걸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떨어진 거의 반 땡깁니다. 그냥 떨어진 거의 반. 그 시간 내 타이밍은 12월 13일 전까지요. 12월 13일이 12월 만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을 딱 거놓는 요게 이제 날짜로 보면 10월 11일. 10월 11일입니다. 처음 요거 메꾸는 시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끼역끼역. 그러면 280이 2150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50포인트 남았습니다. 오늘 2100이거든요. 그럼 2150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종목장이 되고 내년도 연초 화려해요. 그거는 요때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300 가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2350, 이게 300 가는 시장. 그러니까 이거는 280이에요. 근데 그거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갖고 판단할게요. 셀트리온 3바 갖고 시가 1등부터 10등, 중국 관계, 한미 관계, 그 다음에 한국과 중국 관계, 환율, 이게 환율이에요. 이런 것들은 거짓 변수는 12월 달 2달까지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다시 또 274까지 이제 시도하네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아까 양날개 핑거에서는 이제는 누가 승? 콜이 다시 승리했습니다. 274에서는 풋이 승리했는데 이제는 콜이 승리했죠. 270짜리 풋 손절됐고요. 1.10 1.1 잡아드렸죠. 이제 다시 들어가요. 0.8에요. 0.7 손도 닦아잡고 275 1.2 오면 챙기라고. 1.29입니다. 챙겨요. 그럼 올려요. 또 277.5로 얘는 짧게 잡아요. 0.6 잡아요. 그래서 0.7 잡고 270풋, 0.6 잡고 277.5 이렇게 양날개 펴서 또 1시 반까지 싸우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0.6짜리가 먹으려고 그러면 207 아침 고점 돌파해서 이제 15짜리가 30짜리가 나와야 됩니다. 플러스 15짜리가 플러스 30짜리가 나오려고 그러면 이 에너지 갖고 안 돼요. 현물에서는 한 1000억 매수가 들어와야 되고 선물 3000억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 에너지가 1시 반까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1시 반에 뵙죠.